최근 1박 2일에서 전통과자 한 봉지에 7만원이 아주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전통시장이 바가지 물가라며 여러 비판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근데 실제 우리나라의 과자 한 봉지가 언젠가 7만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실제 외신 보도를 통해 한국의 비싼 물가가 확인됐습니다. 2023년 6월 가장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 순위에서 서울이 무려 9위를 기록했습니다. 도쿄의 경우 12위를 기록하면서 서울과 순위가 뒤집혀졌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서울은 일본의 도쿄를 제치고 더 물가가 비싼 도시가 된 것입니다. 아시아로 한정하면 서울은 홍콩, 싱가포르 다음으로 비싼 물가 3위의 자리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순위로 보면 뉴욕이 1위를 차지했으며 제네바와 런던이 그 뒤를 이었죠. 도대체 왜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걸까요? 그리고 월급은 물가만큼 오르지 않는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미래의 가난을 대비해야 할까요? 오늘의 스토크에서는 고물가 시대가 온 배경 그리고 그 대비책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나라가 9위를 차지했다는 이 조사부터 알아보죠. 해당 기사는 7일 블룸버그 통신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했는데요. 이 기사들의 원소스는 ECA 인터내셔널이라는 글로벌 분석 업체였습니다. ECA 인터내셔널은 생활비, 부동산 가격 등을 종합해 외국인이 살기 가장 비싼 도시 톱 20을 매년 선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매년 통화가치, 임대료 등 생활비를 기준으로 ECA 지수를 책정해 외국인에게 가장 비싼 도시를 선정합니다. 다시 한번 순위를 볼까요? 순위를 보면 1위는 뉴욕, 2위는 홍콩, 3위는 제네바였습니다. 지난해 순위 1위였던 홍콩은 올해 2위로 한 계단 하락했고 지난해 13위였던 싱가포르는 올해 5위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10위에서 한 계단 올라 9위를, 도쿄는 올해 10위를 기록해서 순위가 뒤바뀐 셈이죠. 즉, 이 바뀐 순위의 기준을 보면 우린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순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생활 물가와 임대료란 사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미국 경제 언론들은 뉴욕이 1위에 오른 이유에 대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가장 컸다고 분석합니다. 40년간 최고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한 것이 뉴욕 생활 물가를 비싸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홍콩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게 된 것이라고 보죠. 실제로 이 주장엔 설득력이 있습니다. 도쿄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요. 도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계속해서 엔화 약세를 겪으며 상대적으로는 물가가 싸지면서 10위로 다소 주춤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도 접하셔서 알겠지만 일본도 국민과자 우마이봉마저 가격을 올리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충격이 다가오기도 했는데요. 최근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 느끼셨겠지만 예전에 비해 확실히 엔화도 저렴한 느낌이고 물가에 대한 압박도 덜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해당 국가에 거주하면서 느끼는 물가의 영향이 곧 순위에도 반영되기에 해당 순위가 나온 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6월 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보다 3.3% 상승한 111.13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을 기준치로 잡았을 때 지표인데 2021년 10월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지표상으로는 분명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전혀 체감이 안 되지 않나요? 사실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을 뿐 먹거리와 전기료 등 체감하기 쉬운 품목들은 가격이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먹거리의 경우 치즈는 21.9%를 기록해 가장 높아졌고 빵은 11.5%, 심지어 김밥은 10.1%로 모두 전년 동월보다 올랐습니다. 서민 음식의 대표격인 라면도 지난달 가격 상승률 13.1%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직장인 검색량을 조사해보면 가장 높은 검색 상승률이 저가 한식 뷔페였다고 합니다. 올해 1월에서 4월 뷔페, 무한리필, 샐러드바 형태의 외식 브랜드 검색량은 전년보다 102% 상승해서 직장인들의 점심값 고민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오른 외식 물가로 자영업자들을 탓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실제 자영업자들은 올라간 재료비에 인건비, 가스비 등을 다 고려해보면 가격을 올렸어도 정말 죽을 맛이라고 호소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먹거리 가격은 하반 경직성이 커 한 번 오르면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데다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까지 고려해야 하기에 결국은 계속해서 더 오를 가능성만 커지고 있는 셈이죠. 이러한 물가 상승의 요인이 서울을 세계에서 비싼 도시 9위로 만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대료입니다. ECA 인터내셔널 순위에서 작년까지 1위를 홍콩이 매번 차지했던 이유를 보면 결국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임대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차트가 외국인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비싼 국가임을 감안했을 때 외국인이면 해당 국가에서 대부분 임대주택을 렌트한다는 것을 보면 임대료가 차트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ECA 인터내셔널이 이번에 발표한 순위 10위권엔 아시아 지역이 4곳이나 들어있는데요. 그 이유로 비싼 임대료를 꼽았기 때문입니다. 4위 런던, 5위 싱가포르, 그리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모두 최근 살인적 임대료로 인하여 골머리를 앓는 지역입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의 집값과 생활비는 이미 그 악명이 높죠.
컨설팅 기업 맥킨지앤컴퍼니는 샌프란시스코 일대에서 100만 명이 지역 평균 소득의 30% 미만을 번다며 그들 중 상당수가 소득의 75%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싼 임대료로 많은 회사들이 샌프란시스코를 떠나거나 재택근무를 선택하면서 그 결과 샌프란시스코 사무공간이 30%가 비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먹고 사는데 높은 비용이 들어 노숙자가 양산됐고 그 노숙자들이 도심 치안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실리콘밸리의 명성은 이제 노숙자들과 치안 불안의 도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서울이 9위를 기록한 이유도 같습니다. 서울 역시 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주택 가격이 인플레이션과 코로나 시대에 상승하면서 임대료 역시 같이 상승한 게 영향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순위에서 알 수 있듯이 생활물가와 임대료 이 두 부분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 즉 다가올 가난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물가, 비싼 임대료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결국은 자신만의 자산관리 비법을 바탕으로 꾸준하게 돈을 관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예적금만을 바탕으로 돈을 모으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은행에 예금을 맡긴 가게들은 오히려 손해를 봤습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2.33%로 집계되어 은행 예적금을 가입하더라도 물가 상승분만큼의 이자를 받지 못해 실질적으로는 돈이 줄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은행에다 예적금을 하는 것이 돈이 모이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상은 조금씩 돈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높은 금리의 적금에는 투자를 해야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10년, 20년의 긴 기간 동안엔 투자로 노후의 빈곤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비록 짧은 기간에는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돈을 잃지 않고 벌 수 있는 투자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랜 기간 투자 시장에 머무르고 꾸준한 투자를 통해서 나의 노후를 대비하고 물가상승분만큼 이상의 올라간 기업들의 이익을 나의 소득으로 그 결실을 같이 얻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에서 노후 빈곤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오늘의 스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